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드보이들이 다 안 됐다. 옛날이야. 올드보이들의 결과 함께 보시죠. OB라고 하죠. 올드보이. 자, 정치구단 박지원 민생당 낙선,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민생당 후보 낙선, 7선 도전 천정배 민생당 후보 낙선, 9선 도전 서청원 우리공화당 비례 후보, 아예 우리공화당 자체가 3% 정당 득표를 못 얻어서 낙선. 박지원 후보의 낙선 후 SNS 글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치구단의 낙선 후의 글입니다. 경읍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자, 새로운 길을, 그 뒤에 말이 뭡니까? 새로운 길을 뭡니까? 가겠습니까? 열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은퇴는 안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건 뭐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치구단 김용주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또 다른 길은 사실은 전남도지사였죠. 있구나. 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낙연이든, 그러니까 전남이니까 호남 후보의 대권 가도에서 조력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정치 인생을 도지사로서의 한번 묻겠다. 이런 초이스가 하나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시 미국 가서 가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박지원, 전동영, 천정배, 서청원 이 네 분은 사실 한때는 절대 국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로도 불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선 이상 분도 계시고. 17대 국회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정동영 의장, 소위 천신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큰 힘을 얻었는데, 정동영 의원은 말하자면 지난 선거에서 김성주 전 의원하고의 아주 말하자면 레이스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차이로 떨어지고요. 천정배 의원도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인가요? 꽤 이제 광주에서 떨어지고, 박지원도 서울시에서 제 밑에서 같이 일했던 김원희 부시장 하고 경선에서 전쟁에서 떨어졌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저렇게 떨어져야 마무리되는 그런 게임인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미리 원행 의원이 사실은 최근에 제가 민주당에 말하자면 유세단을 다니는데 그렇게 모양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시고 지원 유세를 다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마무리하는데 좋지 않았겠느냐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한 시대가 좀 마감되는 느낌이에요. 저분들이 이제 김대중, 김영삼 그분들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되게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분들이 낙선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남겨왔던 여러 족적들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회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외곽에서 도움 주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당선자 현황을 제가 다시 한번 쓱 흘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네, 7시 기준의 당선자 현황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올드보이들의 이 퇴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고, 사실은 또 한 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기영 대변인님, 네. 김부겸 후보가 이제 대구에서 주호영 당선인과 붙었고 또 아슬아슬하게 접전 양상까지 갔지만 결국 종반에 이제 큰 표 차이로 김부겸 후보가 낙선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호남권, 영남권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후반부에는 조금 나왔었어요. 당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권 유력 주자 중에도 또 한 명의 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얼마 전이었어요. 어제였었나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 행보는 아마 계속 좀 하실 것 같은 분위기는 그렇군요. 좀 내보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두관 이제 당선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당선이 되셨을까? 왜 가능했을까라는 거를 좀 면밀히 당 내에서도 분석을 하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 좀 분석을 하자면 장관의 저주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의 저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역구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부겸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고, 또한 부산에 김영춘 의원은요 해양수산부 장관했어요.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둘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영민 장관도 이번에 나왔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동부 장관, 네, 그러네요.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되게 기대감이 높아요. 그 기대감을 충족해주지 못하면 아니 당신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우리 민원이나 우리 지역 현안 해결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한테 또 표를 달라고 그러냐, 염치가 있는 거냐, 이런 반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까운 분들이 떨어져서 참 민주당으로서는 영남에 있는 대권 후보들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열린민주당 상황도 다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례 3번까지 열린민주당이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김의겸 후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선이 된 거고,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최강욱, 황희석은 열린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원투펀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 오부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네. 황희석 후보는 안 됐고, 최강욱 후보는 이번에 국회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가 들어와서 국회에서 예고했었던 것처럼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돼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주장을 했을 때, 민주당은 그 주장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은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기가 꺾인 상태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초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법사위에 가서 이야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하고 열린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이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이 분명히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열린민주당의 여러 예상과 다른 결과는 첫째는 조국 재판이 시작됐다. 정경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측면. 그리고 20대 국회가 너무 시끄러웠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다 시끄러운 사람만 있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순번상 12번이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전체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교육감 선거가 비슷하다. 들어가면서 누구 찍을래? 더불어 찍으세요. 몇 번 찍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억지로 열린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유권자 지지자들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다 저런 결과를 만들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봉주 의원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정봉주야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이게 별로 그렇게 이 정당이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열린민주당이 자기 주장보다는 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예, 정의당은 6명이 아니라 비례 5명까지 현재 당선 안정권이라는 것으로 정정해드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아까 통합당에 있다가 무소속 분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과연 이 열린민주당 3명을 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니들은 거기 있어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이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워낙 지금 의석수가 넉넉하기 넉넉하니까. 때문에 뭐 급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굳이 안 와도 된다, 이분들. 뭐 그동안 처음에는 이제 효자당이라고 했는데 자꾸 효자가 아니라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봉주 예. 전 의원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욱했죠. 자살골을 조금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오늘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처절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